시작부터 아주 극단적인 모순 하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한민국 주요 공항의 아스팔트 땅바닥, 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움직임을 무려 50년 넘게 독점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행기가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는 순간부터 다시 하늘로 떠오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쥐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찍히는 마진율을 보면 동네 편의점이나 다를 바 없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기형적인 구조죠.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대상이 바로 그저 공항에서 비행기 견인하고 짐이나 실는 단순 노무 회사로 알려진 한국공항 종목코드 005430입니다. 거시적인 자본의 흐름과 빅사이클을 추적하는 제 관점에서는요, 이 회사가 만성적인 인건비 늪에 빠진 전형적인 가치 함정인지 아니면 거대한 인프라 장벽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폭발하기 직전인지 그걸 가려내는 게 오늘 이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첨단 산업의 디테일과 연결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했거든요. 흔히들 비행기 지상조업을 약간 마트 주차 요원이나 택배 상하역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비즈니스 작동 원리를 뜯어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가요? 네, 전혀 달라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거대한 화물기와 여객기를 다루는 그 포뮬러 1, F1 피트스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F1 피트스톱이요? 수십 명의 크루가 자동차가 멈추자마자 한 2초 만에 타이어 갈아 끼우고 급유 끝내는 그 장면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해서 다음 비행을 위해 다시 떠나기까지 주어지는 턴어라운드 시간이 고작 40분에서 1시간 남짓이거든요. 와, 그 거대한 비행기가 그 시간 안에 다 끝난다고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승객이 내리고 수톤의 화물과 수화물이 하역되고 동시에 기내 청소랑 케이터링이 들어가고 수만 리터의 항공유가 급유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분의 오차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수천억 원짜리 기체에 단 하나의 흠집도 내면 안 되잖아요. 한국공항이 굴리는 수천 대의 특수 장비들, 이른바 GSE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이를 정비하는 거대한 자체 시설은 이 피트스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수율 확보용 첨단 인프라랑 다를 게 없어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만 지연돼도 그 비행기가 도착할 다음 공항 스케줄,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그냥 도미노처럼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단순히 힘을 쓰는 노무가 아니라 극도의 정밀함과 시간 단축이 생명인 프로세스 산업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온다 해도 신규 진입자가 하루아침에 그 F1 피트 크루들을 세팅할 수는 없겠습니다. 불가능하죠. 이 진입 장벽을 수치로 증명하는 게 바로 2009년에 취득하고 최근 재인증을 받은 이사고 ISAGO라는 지상조업 국제 안전 프로그램 인증입니다. 그게 그렇게 받기 어려운 인증인가요? 이게 단순히 서류 심사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조직 관리부터 화물 하역, 항공기 견인 등 전 부문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무결점 무사고 데이터가 직면되어야만 줄 수 있는 글로벌 티켓입니다. 레퍼런스가 없으면 아예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전국 11개 주요 공항의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네트워크 커버리지 효과를 보셔야 해요. 글로벌 항공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천공항 따로, 김해공항 따로, 제주공항 따로 조업사를 계약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리스크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전국 단위의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일감을 몰아주겠죠. 일종의 거대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신규 경쟁자가 단일 공항 하나 정도는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도 이 전국구 인프라와 안전 레퍼런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대형 항공사를 빼앗아 오는 건 물리적으로 뚫을 수 없는 굳건한 해자입니다. 좋습니다. 인프라적 해자가 두텁고 진입 장벽이 독점적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경제학의 기본 상식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독점력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가격 결정력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회사의 수익성은 이 모양이냐는 거죠? 마진율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를 보면 스웨스포트 같은 글로벌 선진 경쟁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6에서 10%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공항은 3에서 5%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저가 그렇게 깊다면서 마진은 왜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까? 그 뼈아픈 지적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외면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해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해자 안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제가 원가 구조라는 숫자의 현미경을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 데이터를 보면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매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1.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이 느는데 이익이 준다. 네, 일거리는 늘어나서 사람과 장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남는 돈은 쪼그라드는 첨단 산업으로 치면 수율 저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전형적인 비용 통제 실패 아닙니까? 여객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매출이 오르는데 적자 구조로 간다는 건 비즈니스 모델 어딘가가 구조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그 망가진 고리가 바로 통상임금 판결로 촉발된 고정비, 즉 인건비 구조의 악화였습니다. 지상조업은 본질적으로 전체 원가의 70에서 80%가 인건비로 나가는 극단적인 노동 지백 산업이거든요. 아, 80%가 인건비면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 판결 등으로 기본급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고정비가 일거에 치솟았고 또 야간이나 주말 조업에 붙는 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인건비라는 거대한 바위가 이익을 짓누르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마진이 남지 않는 가치 함정에 완전히 갇혀버렸던 겁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인건비 압박에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구형 비즈니스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처음엔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6년 1분기 영업 실적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제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결정적 순간, 그러니까 아하 모멘트를 맞았습니다. 숫자가 마법처럼 튀어올랐거든요. 숫자가 어떻게 변했길래요?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죠. 11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무려 36.4%나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11% 늘었는데 이익이 36%가 늘었다고요? 네. 그 결과 만년 3에서 5%를 맴돌거나 기껏해야 7.9%에 그치던 영업이익률이 단숨에 9.6%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글로벌 선진 조업사들의 마진 상단에 도달한 겁니다. 와, 9.6%면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네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수년간 회사의 목을 조르던 통상임금과 고정비의 임계점을 마침내 넘어서고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고정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허들만 넘어서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추가 매출은 비용을 떼지 않고 거의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꽂히는 마법이 시작됐다는 거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들이대고 싶습니다. 네, 어떤 리스크를 보고 계신가요? 현재 시장에서 이 기업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추정치가 25배에서 35배 수준입니다. 성장이 제한된 노동집약적 하역업체에게 PER 30배는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 멀티플입니다. 만약 26년 1분기에 이 9.6% 마진이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인 펜트업 수요 폭발에 불과하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게다가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들이 요즘 비용 아끼겠다고 자체적으로 조업사를 차려서 독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시정 파이 자체가 축소될 리스크는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아직 날카로우십니다. 현재 높은 PER은 철저히 과거의 노동집약적 한계에 갇힌 시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의 표면적인 숫자 넘어 시장이 아직 가격표에 반영하지 않은 비재무적 가치와 공시자료 주석에 숨겨진 은밀한 팩트들을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남들은 놓치고 있는 숨겨진 패가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장부에 숨겨진 제주 자산군의 가치입니다. 한국공항이 공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제동 목장을 비롯해서 한진 제주 퓨어워터 생수공장, 그리고 제주 민속촌까지 거대한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 알짜 자산들이 다 한국공항 소유였습니까? 네, 장부상으로는 역사적 원가로 아주 낮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 관광 사이클과 연동되는 막대한 은밀한 자산 가치가 버티고 있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안전마진 역할을 하겠군요.
그래도 본업의 성적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둘째를 보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은밀하게 런칭한 카스 렌탈, KAS 렌탈이라는 신사업입니다. 이게 지게차나 특수 물류 장비를 빌려주는 B2B 렌탈 플랫폼인데요. 물류장비 렌탈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공항이 평생 갇혀있던 항공 여객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일반 육상 물류 시장으로 촉소를 뻗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죠. 항공 수요가 꺾여도 육상 물류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 PER 30배를 납득시키긴 아직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폭발적인 세 번째 요인, 바로 극단적인 수급 구조를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현재 증권사들의 커버리지 리포트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다고요? 상장사인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공식적으로 분석하거나 목표 주가를 내지 않는 철저히 소외된 주식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대한항공이 59.5%를 꽉 쥐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나 가치투자 운용사들의 지분을 다 빼고 나면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26년 1분기의 파괴적인 영업 레버리지 턴어라운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하면 이 얇은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위로 튀어오르는 탄력성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군요. 증권사 커버리지가 없다는 게 오히려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이자 강력한 저평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진정으로 밸류에이션 2레이팅이 되려면 단순한 수급 논리나 단기 실적 반등을 넘어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내러티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시적인 빅사이클이 필요하죠. 이제부터 흩어져 있던 세 가지 핵심 팩트를 하나의 선후보 융합해 볼 텐데 이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 기업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좋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 한번 엮어보시죠. 첫째, 일본 진출입니다. 2023년 설립된 일본 합작법인 KAS가 25년 3월 신치토세, 8월 하네다, 10월 간사이 공항의 조업을 연이어 따내면서 파죽지세로 확장 중입니다. 일본 허브 공항들을 다 먹고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 21억 원을 투자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지상주업 시스템 엠토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메가 이벤트인데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법인의 출범입니다. 2020년 안정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곧 국내 최대 항공 물량의 절대적인 집중을 의미하죠. 잠깐만요. 물량 집중, 일본 진출, 그리고 자체 모바일 시스템. 이건 뭔가 하나의 거대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엠토스라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그저 작업지 시서 같은 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준이라면 굳이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엠토스는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종이 스케줄표랑 무전기에 의존했거든요. 비행기가 연착되면 수십 명의 인력과 고가의 장비들이 활주로에서 그냥 멍하니 대기하면서 시간을 버렸죠. 비효율의 극치였네요. 하지만 엠토스는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화물의 무게 분포, 각 장비의 동선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력과 장비를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자동 재배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쟁사 스위스포트가 영업이익률 10%를 찍을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자원 배분의 완전 디지털화와 AI 결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치솟았던 그 끔찍한 인건비 리스크를 사람이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이 통제하면서 극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통합항공사 출범으로 넘어오는 그 압도적인 물량이 더해지는 거죠. 압도적인 데이터 스케일이 확보되는 겁니다. 60년의 현장 노하우, 독점적인 화물 물량, 그리고 엠토스라는 IT 신경망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력 소싱에 의존하던 회사가 네, 단순 노가다 기업이 이제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항공 물류의 최적화 데이터를 뽑아내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대로 일본 합작법인을 통해 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들까지 이식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걸 쫙 이어보니까 이거 정말 소름 돋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항공사 밑에서 하청받아서 짐이나 실는 부품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AI 하드웨어 시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나 핵심 부품들은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항공화물로 전 세계를 오가거든요. 이 회사는 노동 집약적인 하역 업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첨단 기술 수출입의 물리적 트래픽, 그 움직임의 시간과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펌프질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인프라의 심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인 피스톱을 넘어서 물류 데이터의 피스톱 장악을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인력 장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시스템 비즈니스라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PER 30배에 대한 해석이 180도 달라집니다. 성장이 막힌 노무회사에게 PER 30배는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아시아 물류 동선의 헤게모니를 쥐고 AI와 자동화로 마진을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기업에게 30배는 오히려 헐값일 수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해야 하는 근본적인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구조적 변곡점을 재무적으로 처음 증명해낸 신호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26년 1분기의 영업이익 150억 원, 영업이익률 9.6%라는 경이로운 숫자였던 겁니다. 시장은 아직 이를 단순한 턴어라운드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건비에 짓눌리던 올드 비즈니스의 껍질을 깨고 첨단 물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거대한 진화가 진행 중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 정말 전율이 돋을 만큼 치열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복잡했던 논의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공항, 일견 통상임금 리스크와 3%대의 낮은 이익률에 신음하며 펀더멘털을 찾기 힘든 고루한 비즈니스처럼 보였습니다. 기관의 외면 속에 IB 커버리지조차 단 한 건도 없는 철저한 소유주였죠. 하지만 그들은 이 사고 인증과 전국 11개 공항이 나는 절대적인 진입장벽 안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0년열 1분기 극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마진율 9.6%를 달성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라는 거대한 물량 집중 사이클에 올라탔죠. 게다가 엠토스를 필두로 한 IT 기반 자원 자동화,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한 글로벌 확장, 그리고 카스 렌탈이나 제주 자산군 같은 든든한 하방 경직성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 모멘텀이 유통 주식이 20%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수급 폭발성을 가진 장부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따분한 노동 집약 기업이 어떻게 데이터와 인프라를 독점하는 거대한 심장으로 진화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오디오 오버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하나 없는 이 20%의 품절주 속에 숨겨진 아시아 물류 인프라의 독점권을 만약 글로벌 선진 경쟁사나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알아채고 본격적으로 가격표를 다시 매기기 시작한다면 그때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 곡선은 과연 어떤 미친 각도로 꺾이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볼품없고 지루해 보이는 산업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막대한 데이터를 주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또 다른 인프라의 심장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네요. 이 거대한 변화의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투자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치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하늘 위가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칠고 투박한 아스팔트 땅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